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해보면서 실제 유니티 에디터의 사용법을 잠깐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서 씬 뷰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우리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뷰들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참고로 여기 윈도우에 보면, 윈도우의 레이아웃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보면은 용도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뷰들의 모양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뷰가 있다면 그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레이아웃을. 자, 저는 일단은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하고 아까 본 것처럼 창 사이즈를 조절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 씬뷰에다가 물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자, 게임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는 정육면체라는 뜻이죠. 정육면체를 생성했더니 여기 큐브 정육면체가 화면에 보이게 됐고요. 자, 이것이 왼쪽에 하이라키 뷰에 표시가 되었죠. 큐브라고. 자, 봅시다. 이제 인스펙터가 뭔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큐브를 누르고 인스펙터를 보면, 자, 여기 큐브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자, 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 이름을 바꿔서 리네임이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리네임을 선택해서 이름을 사방 큐브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인스펙터 쪽에도 이름이 같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transform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의 숫자들만 일단 관심을 가져볼게요. 자, 보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세 가지 값이 있어요. 자, 포지션 무슨 뜻이죠? 위치라는 뜻이죠. 로테이션 무슨 뜻이죠? 회전이라는 뜻이고, 스케일은 크기와 관련된 값입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0, 0, 0 이렇게 돼 있죠. x, y, z에 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좌표계를 배워요. 학교에서 먼저 배우는 좌표계는 이런 2차원 좌표계죠. x축과 y축이 있어서 x축과 y축 수직선에 숫자를 새겨넣고 그것으로 어떤 좌표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원점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축을 하나 더 세워서 z축을 우리가 상정해서 이런 3차원 좌표계를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x축과 y축이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평면이 되고 위쪽으로 z축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x, y, z가 아니라 x, z가 밑에 깔려 있고 y가 위로 올라오는 좌표계라고 했죠. 보면 x, z가 밑에 깔려 있고 y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좌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자, x축, z축, y축. 자, 색깔이 똑같죠? 축 색깔이 똑같죠?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매달려 있어요. 자, 빨간 쪽 화살표를 붙들고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화살표가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화살표가 따라서 움직일 때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있는 x값을 보면 x값이 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값이 변하고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이 x축이기 때문에 얘를 붙들고 움직이면은 x축의 값이 변하면서 실제 얘의 위치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축을 붙들고 움직이면 그 축으로 값이 변화하는 것을 인스펙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내가 모르는 위치, 임의의 위치에 갖다 놨을 때 얘를 다시 원점으로 보내려면
여기다가 숫자 0, 0, 0을 써주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에다가는 실제 좌표 값을 입력함으로써 이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스케일인데요. 로테이션이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이 물체의 크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 현재 사이즈는 X축 방향으로 1이죠. 이 값을 2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할 수 있겠죠? X축으로 크기가 2배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3을 넣으면 3배로 늘어나겠죠? 자, 중심점을 가운데로 맞춘 상태에서 전체 길이가 3배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정해서 물체의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Z축으로 또 늘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5로 늘리게 되면, 그렇죠, Z축이 이 파란색 쪽 축이기 때문에 X축이 3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Z축으로 5만큼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이제 알아볼 건데, 로테이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X축으로만 늘어난 상태로 다시 바꿔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로테이션은 회전인데 회전에도 X, Y, Z의 값이 달려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상당히 생소해요. 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X라고 써 있는 곳에 숫자를 늘리게 되면, 참고로 X라고 써 있는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숫자를 바꿔보면은 아래쪽에 뭐가 보이죠? 네모가 흔들흔들 하는 게 보이죠? 자, 이것은 뭐냐? X라고 써 있는 이곳에 값을 변하게 되면은 이것이 X축이죠. X축을 기준으로 다른 이 두 축에 의한 평면, 이 평면을 여기 써 있는 각도만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45도 돌리게 되면 45도만큼 돌아가겠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45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방향으로 돌아갔죠?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0에서부터 45까지 숫자를 늘려봅시다. 0에서부터 숫자를 늘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로테이션에서 값을 바꾸면 시계 방향으로 이 축에 해당하는 이것을 축으로 잡고 다른 평면을 이 각도만큼 돌리게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에서 직접 숫자를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전부 다 어디에서도 가능하냐면은 이 씬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는 아이콘들은 여기서부터 Q, W, E, R, QWER로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이런 식으로 QWER 키를 눌러서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 각각 의미가 있죠. 자, Q는 뭐냐 하면 핸드툴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핸드툴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핸드툴은 자, 내가 보는 공간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공간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이 옆에다가 또 다른 물체를 놓을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W 키를 누르면, 자, W 키에 해당하는 거는 무브 툴이죠. 무브 툴로 들어오면서 보면 여기 화살표가 등장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물체를 옮길 수가 있어요. 아까 한 것처럼 화살표를 붙들고 물체를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 보면 화살표 안에 이런 면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파란색 밑에는 이것과 수직하게 파란색 면이 붙어 있고요. 빨간색 화살표에는 빨간색 면이 수직하게 붙어 있고, 초록색 화살표 밑에는 초록색 면이 수직하게 붙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면을 붙들고 움직이면 물체를 움직이되 이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보세요. Y축에 밑에 붙어 있는 초록색 평면을 붙들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 물체는 상하로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써 있는 XZ 평면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만 옆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X축에 딸려 있는 빨간색 평면을 붙들고 움직이게 되면은 X값은 변하지 않고 Y, Z값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인스펙터에서도 Y, Z값만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무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브 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로테이트 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로테이트 툴로 들어오면은 여기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이 바뀌죠. 자, 보면 방금 이렇게 물체가 커지게 한 거는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이 물체에 이렇게 접근하거나 바깥으로 나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영역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여기도 역시 이 축 색깔과 마찬가지로 초록, 빨강, 파랑의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자, Z축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란 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아까 무브 툴로 옮겨보면 무브 툴에서 이 축에 수직으로 있는 파란색 면이 있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란색 라인을 잘 보면 Z축에 수직인 상태로 이 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붙들고 움직이면은 그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값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테이트 툴로는 물체를 에디터 상에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자, 네 번째 R키를 누르게 되면 R키는 스케일 툴이죠. 자, 스케일 툴은 뭘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스케일 값을 변화시킨 것처럼 스케일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버튼을 역시 X, Y, Z축에 따라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겠죠. 자, Y축으로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Z축으로 커졌다 작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운데 또 아이콘이 있어요.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거 이외에 가운데도 뭔가 보이는데 얘는 누르게 되면 X, Y, Z축으로 동시에 물체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WER키에 해당하는 핸드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요 네 가지만 있으면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물체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가운데 생성하는 물체를 아까 생성할 때 위에서 게임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골랐었는데 자, 생성할 때 게임 오브젝트로 들어갔었죠. 자, 이 게임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유니티에서 생성하는 모든 물체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다 그냥 물체라고 부르지 않고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유니티를 설치한 다음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생성해서 이 안에서 갖고 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스피어를 생성했는데 안 보이죠? 이게 왜 안 보일까요? 여기 이 큐브 속에 지금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바깥으로 꺼내면 짠, 이렇게 스피어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큐브를 딴 데로 좀 옮겨 놓고 또 다른 것도 생성해 볼게요. 자, 또 게임 오브젝트에서 3D 오브젝트. 자, 캡슐은 뭐죠? 알약 같은 걸 캡슐이라고 그러죠. 알약인데 이제 동그란 알약. 이렇게 이걸 캡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델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실린더, 이건 원통이죠.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유니티에 들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아티스트들이 이런 것과는 다른 훨씬 복잡한 그 모양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객체들을 생성했을 때 얘네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나 이런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Alt키를 누릅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은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자, 눈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예, 평소 습관처럼 눈깔이라고 고를 뻔했네요. 네. 아무튼 눈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마우스를 좌측 클릭하고 화면을 움직이게 되면, 자, 보세요. 화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돌려볼 때 여기 축 있죠? 축. 이 축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딴 데를 보고 싶으면 예, 핸드 툴을 이용해서 다른 위치로 가가지고 또 몰체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축에 있는 이 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게 되는데 이 축을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이 축 방향에서 화면을 쳐다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X를 누르면 X축 위로 올라가서 YZ 평면을 내려보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Z를 누르면 Z축에서 XY 평면을 내려다보고 Y축을 누르면 Y축 위에서 XZ 평면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쉽게 예, 쳐다보고 이동할 수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유니티에서는 X와 Z가 바닥에 깔려있는 평면을 나타내는데 이때 앞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는 Z예요. Z. 나중에 혹시 유니티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만드실 분들은 앞으로 가는 것 표현하기 위해서는 Z축에다가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나중에 태양계를 만들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옆에 지구가 있다고 그랬을 때 지구를 처음 두는 위치는 처음엔 X축 어딘가가 될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다고 그러면 지구가 X축 위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Z가 앞쪽 방향이기 때문에 앞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실제 태양계 구성할 때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유니티 에디터의 씬 뷰에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생성하고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걔네들이 위치나 뭐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 좌상단에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물체들을 실제로 움직이고 변형시켜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았습니다.